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173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한 달여 만에 500선을 회복한 이후에 500선을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데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잠시 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려 있는데요. 닉네임과 함께 장과 관련된 궁금증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 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요. 또 두 분께는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을 2장씩 드립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남아있죠. 책 선물인데요.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군이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조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 책을 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책 선물 받고 싶다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월말을 맞이해 국내외 시장에서 굵직한 경제 지표가 나온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 심리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포인트 오른 173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다우지수가 소폭 내림세로 마감됐고 유럽 지수 역시 하락했지만 오늘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는 1734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이후 빨간불을 켜다가 외국인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173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500원 넘게 팔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567억 원, 기관이 212억 원 사고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쏟아진 점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500선을 회복했는데요. 현재 2.7포인트 오른 500.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고 있고 개인이 매수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시 구간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코스닥도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힘겹게 500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37억 원, 외국인 30억 팔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이 8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200원대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현재는 14원 하락한 1,20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03원의 장을 출발한 후 1,200원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과 미국의 금융개혁안이 최종 합의를 이루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을 돌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돌자 한국거래소에서는 11개 기업들에게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앙디자인과 성원파이프가 14.8%, 1% 이상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주제광도 13% 이상 급락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14% 이상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돌고 있는 기업들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은행주는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구조 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2.3%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천리안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는 소식에 우주항공주가 또다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양디지텍과 비스트로테크가 1%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LP시스템이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양 ENG 역시 1.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여행항공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른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소식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아시아나항공과 모드투어가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모드투어의 경우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하나투어 역시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전 KPS가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7.3% 오르면서 6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22일 기록한 52주 신고가 6만 3천 원을 오늘 다시 한번 갈아치웠는데요. 현재 7% 이상 급등하면서 4,500원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4만 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이번 달 들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6만 원대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원전 테마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8천 원에서 8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는 박스권 상단 돌파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쏟아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도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상승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173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포인트를 회복한 시점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보다 2포인트 상승한 500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의 첫날인 월요일 항상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주시는 분이죠.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규철 백룡순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스피가 보합권 내에서 소폭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말을 맞아서 각종 경제 지표가 쏟아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종합 지수가 1,700을 넘어서면서 그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이 있고요. 그러한 점이 아무래도 그 지수를 좀 발목을 잡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그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 회복에 따라서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소폭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주도주로 볼 수 있는 IT의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좀 그 지수를 누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현재 그 IT 경기가 회복 단계에 있고 또 내년까지도 업황이 좋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 조정 흐름이 언제 마무리될지 이런 점도 잘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또 주가가 현재 그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종목들은 다소 추격 매수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런 그 지수가 조정받는 시기를 이용해서 저점 찬스를 한번 늘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나로 2차 발사 실패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었는데요. 천리안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그 우주항공 관련주는 그 나로의 그 충격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상승폭이 아직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로 충격이 굉장히 컸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포석으로 본다면 현재 그 천리안의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작업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그 특히 실적이 좋은 그러한 종목들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여부를 잘 살피셔서 업황이 좋고 또 테마에 편승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옥석을 가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늦췄죠. 2015년으로 연기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그 천안함 사태로 불거진 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그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 한미 그 전자권의 이양 시기가 늦춰지면서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리스크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종합 주가라든가 다른 나라 주식들도 올라갈 때 같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해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호재로 작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유로 이제 건설주 비중 확대할 국면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번 구조조정이 미흡했다라는 의견도 분분히 맞서고 있거든요. 백론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아무래도 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는 이제 환영할 만한 거지만 그러나 그 건설업황에서는 그 주도적인 회사들 큰 종목들 몇 개만 보시는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은행주들은 최근에 이런 불확실 요인이 제거되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요. 저점 매도 찬스가 아닌가 보여지고 건설주는 조금 그 큰 종목들만 추려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슈들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백룡수사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그 메디프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회사인 디지털 바이오텍이 그 로슈사라든가 또는 그 독일의 그 제약회사에도 기술 수출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는 그 상업화의 성공 시에는 2억 9천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는 그런 계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향후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그 주가 움직임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가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065650 메디프론이고요. 현재 그 보합에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에서 한번 그 조금 눌러준다면 뭐 4,100원 정도 선이 지지라인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00원에서 한 4,300원 사이에서 한번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 큰 흐름으로 지난 그 2009년 그 말경부터 조정받다가 그 올라갔던 자리가 6,400원 정도인데요. 이런 고점을 향해서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5,500원 정도 직전에 대량 거래 터졌던 그런 고점에서 중간 정도 되는 영역을 좀 안전하게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은 4,100원 정도로 보고 한번 준비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메디프론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매수가는 한 4,100원에서 4,300원 주셨고, 그리고 손절가를 4,1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체크해 두셨다가 발빠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백룡수사님께서 들고 나오신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오늘의 조언입니다. 부는 사고하는 인간 능력의 산물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예, 부라는 것은 사실 그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그 성공하신 분들이 그 거의 무일푼에서 출발했다는 점에 그 주목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주식에서 크게 성공한 워렌 버핏은 일반인이 그 독서하는 양의 5배 이상.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한 권을 본다면 뭐 5권을 볼 정도로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책 속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남보다 많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을 꿰뚫어 보려면 결국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 시대를 좀 앞서갈 수 있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드리는 말씀은 주식을 하시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바로 주식의 성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부는 사고하는 인간 능력의 산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를 얻기 위한 지름길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공부하는 거겠죠. 오늘의 조언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소폭 밀리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금융개혁안이 당초보다 금융권에 큰 타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승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발표된 일본의 지난 5월 소매 판매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 내린 9,705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0.2% 하락 출발한 이후에 현재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4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홍콩과 대만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가 플러스권에 들어서 있고 대만 지수 역시 0.6%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데 오늘 일본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혼조 장세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3% 하락한 9,705.0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체 속에서 뚜렷한 매수 모멘텀의 부재가 시장에서의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5월 소매 판매는 전년비 2.8%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심리 개선이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는 6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정 악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채는 여전히 인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월 기준으로 총 137조엔에 달하는 국채가 판매된 것으로 보이면서 1년 동안 27.6%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값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에 국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국채가 꾸준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간 나오토 총리가 신임 총리로 발표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주호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 자본 증자에 따라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ADR에서도 미주호 파이낸셜 그룹을 제외한 다른 금융주들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미쓰비시 UFJ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미주호 파이낸셜 그룹은 자본 증자에 따른 우려감 속에서 시장에서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관망 심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그리고 또 아시아 증시가 동반 혼조 장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9,7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겠지만 9,750선을 뚫지는 못하는 박스권 기조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중국 증시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중국 본토 증시 또한 지금 혼조 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교통은행 같은 경우 30일 날 A 증시에서 38억 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주식 희석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중국 본토 지수 0.13% 하락한 2,54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월부터 5월까지의 중국 공기업의 순이익이 82%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순이익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내의 정책에 따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본토 증시 2,55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550선의 혼조 장세가 오늘도 계속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은 무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곳이고요. 1599-7770번으로 바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푸짐한 상품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금융이 들어와 있는데요. 116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2,500원에 20%를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 금융업 전망도 부탁할게요 하고 문자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굉장히 좀 보고 계세요? 예, 아주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금융 수익 나신 거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 그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그 M&A 이슈가 될 수 있는 인수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그 KB금융에서 그 은행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그 우리금융을 인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인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그 특히 건설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발표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악재가 좀 해소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1분기 실적이 대폭 좋게 나타났었는데요. 앞으로도 순이자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그 인수합병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이슈화됐을 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그 우리 금융은 좀 저평가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금융은 15,000원 전후에서 횡보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최근에 이런 그 이슈가 그 건설이나 또는 부동산 PF 관련해서 부실 상황들이 좀 은행주의 상승을 좀 막고 있었고요. 또한 미국에서의 금융개혁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누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예상보다도 미국의 그 금융개혁 법안이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고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 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커진다는 것은 향후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시장 주도적인 그런 수익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직전 고점이 18,700원을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뭐 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14,000원 부분까지 밀린 적은 없는데요. 14,5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 형성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뭐 저점에 매수하실 분은 그 15,000원 이하에서 준비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금융을 12,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들고 계십니다. 참 좋은 가격대에 잘 잡으셨습니다. 2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루멘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루멘스를 매수하신 분은 3764님이시고요. 매수가가 14,200원이시고 30%를 갖고 계십니다. 루멘스도 상담 받아볼까요? 예, 루멘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멘스는 뭐 LED 패키징 관련해서 고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LED TV가 향후 고성장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중국의 곤산 공장이 1억 개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장인데요. 6월경부터 가동에 들어갈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그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교한다면 뭐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에 따른 그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셔서 이러한 그 대응이 약간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16,000원을 기록하고 거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16,000원을 좀 뚫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16,000원 정도에 일단은 올해는 그 가격대를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16,000원의 돌파 여부를 꼭 체크하시고 돌파한다면 뭐 한 18,000원 정도 목표가를 상향해 볼 수 있지만 돌파에 실패한다면 그 부분에서 일단 차익 실현 후에 매수 단가를 한번 낮춰보는 지금 14,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니까요. 적어도 현재가 정도 뭐 13,000원 밑에서라면 박스권 저점이라고 인식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한번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루멘스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매수하신 분이 27,000원에 7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819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하이닉스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주가는 좀처럼 쉽게 올라가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아무래도 그 하이닉스는 그 뭐 메모리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좋을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에도 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에도 이런 실적 호전 추세가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이닉스 주가가 그 많이 올랐다는 점이 최근에 그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면 박스권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하이닉스는 그 2009년 1월경에 뭐 5, 6천 원대 있다가 현재 그 3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점이 최근에
3만 원에 좀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2만 5천 원 부근이 강력한 지지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 2만 5천 원을 깨지 않는다면 뭐 한 3만 한 6천 원 또는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그 직전 고점인 3만 원 부근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런 차익 물량을 이겨내고 향후 실적 호전이 새로운 추가 매수를 유발을 시킨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3만 6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이 많아서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70%의 비중을 그대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예. 한 5, 6천 원대 사셨다면은 뭐 그냥 끝까지 한번 가봐도 되겠지만 아무리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다소 2만 7천 원에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70%라면 일단 직전 고점인 3만 원 부근 2만 9천 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단숨에 이런 대형주는 직전 고점 돌파가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실적 호전이 기대되더라도 종합주식과 지수가 1,700을 넘어서서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눌렸을 때 다시 살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2만 9천 원 부근이 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까지 문자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기 전에 일단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으로서 이것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 통신위성 자체 개발국이 됐습니다. 이 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천리안, 2번 천리마입니다. 이 통신 해양기상 위성은 한반도 주변 해양 환경과 또 수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해양 영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천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닉네임과 함께 015-8500-1110번 통해서 또 문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참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뜨람님께서 책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안 옵니다 하셨는데요. 내일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보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뚱그녀님께서도 오셨고요. 주연테크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잠시 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C12가 들어와 있습니다. 42,800원에 40%를 갖고 계신 분은 2097님이신데요. FC12 상담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FCB12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그 여성 의료업체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업체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관련해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 심근경색 치료제라든가 또는 치매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업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9월 정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 초에 상업화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그 GMP 공장을 완결을 하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향후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급격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그런 회사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식약청에서의 그 인허가 여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FCB12는 최근에 10만 원 넘게 14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그 바닥을 잡고요.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4만 2,800원 정도 매수하셨다면 아주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이유는 200일선은 아주 장기 이평선으로 저항 라인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4만 원 200일선이 위치한 가격대 4만 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뭐 이런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뒷받침될 만한 상황은 좀 시간이 요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한 6만 원 정도 바닥권에서 한 2배 정도 위치 정도를 목표가로 정해 보시고요. 현재 권에서는 보유로 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는 차익 실현해보고 다시 저점 잡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었죠. FCB12를 상담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주강을 보겠습니다. 5,500원에 30% 사신 분이 있으십니다. 4903님이신데요. 한국주강도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주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주강은 뭐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그 초대형 이런 주강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조선 설비 분야라든가 또는 건설 설비 분야, 그리고 뭐 산업 시멘트 뭐 이런 설비 분야의 그 대형 제품을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고 또한 자회사들도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알짜배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선 시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그 뭐 길게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를 보고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한국주강은 4월에 일시적으로 급등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그 6,000원까지 급등 흐름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 고점이 돌파하기 어려운 박스권 고점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한국주강 현재 그 PBR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7,000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4,500원 부근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6,000원 정도, 단기 급등이 나와서 갈 수 있는 자리는 6,000원 정도로 보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7,000원 이상 목표로 한번 설정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닉네임 파란 숫자님께서 퀴즈 정답 보내주셨고요. 공부하고 싶습니다. 초보라 마이너스가 많이 났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책 선물 받고 싶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트 1순위에 올려드릴게요. 파란 숫자님 공부하고 싶다는데 도와드려야겠죠.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